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펠리세이드 처음 나오고 나서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펠리세이드 후기도 보고 저도 나름대로 그냥 제가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견적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G4 엑스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바뀔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까 의외로 G4 엑스턴이 아무래도 펠리세이드 때문에 타격이 조금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돌파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떠한 이야기인지 한번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펠리세이드를 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 펠리세이드를 사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처음에 펠리세이드가 아니라 산타페 가격표를 보고 있었네요. 아마 그냥 깡통 아니면은 풀옵션을 살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은 풀옵션을 살 것 같습니다. 풀옵션을 사게 되면은 4,757만원. 저는 지금 가솔린으로 선택을 했는데 아마 디젤을 선택을 하면은 4,900만원 정도 나오겠죠. 저도 G4 엑스턴을 살 때 디젤을 구매하긴 했지만 제가 펠리세이드를 산다라고 하면 아마 가솔린을 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8 엔진이면은 뭐 힘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테고 그리고 좀 더 정숙한 느낌을 좀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펠리세이드를 사는데 제가 풀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번에 뭐 다른 리뷰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펠리세이드의 옵션 정책이 기존의 현대 기아차의 정책들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옵션들이 뭐랄까 되게 착하게 나왔다라는 느낌이 맞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은 조금 더 영약해진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뭐 내비게이션 패키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블루링크나 하이패스 필요하죠. 아무튼 후석 대화 모드는 차치를 하고 나서더라도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펠리세이드의 그 실내 느낌이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센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나중에 제가 G4 엑스턴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안전하차 보조, 안전하차 보조랑 후석 승계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탐나는 옵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능들 때문에 이거는 꼭 넣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깡통에서는 선택할 수 있지만 풀옵션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스마트 파워 타일 게이트 이런 거는 꼭 필요하겠죠. 뭐 자세 메모리 시스템이나 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이런 거. 근데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는 아마 꼭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도 뭐 뒷좌석 파워 시트의 8웨이 전동식 럼버 서포트 쿠션 동승석 파워 시트에 3열 파워 폴딩 시트 이게 69만 원 패키지니까 이거는 아마 펠리세이드의 느낌을 내려면 늘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다른 것들도 되게 이거는 꼭 넣어야겠다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셔서 펠리세이드는 아마 풀옵션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하나 보면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저는 크게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도 그냥 뭐 없어도 괜찮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후측방 모니터까지가 패키지니까 후측방 모니터는 되게 좀 탐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디오 튜닝을 따로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넣은 이거를 할 것 같고 하다 보면은 펠리세이드를 제가 산다라고 하면은 저는 가솔린 풀옵션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웜 그레이 투톤 있죠? 이거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할 건데 자 여기서 렉스턴의 가격표를 한번 봐볼게요. 자, 많은 분들이 그러면 펠리세이드가 나왔으니까 렉스턴이 이제 망하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렉스턴도 의외의 선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일단은 뭐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은 현기차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프레임 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성향 때문에도 G폴 엑스턴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에도 그렇게 써주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걸 차치하더라도 다른 것들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쌍용차를 예전에서도 tas었잖아요. 쌍용차가 지금까지 선방했었던 이유가 옵션이 굉장히 착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쌍용차의 카탈로그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기존의 현대 기아차보다는 옵션들이 착하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현대 기아차가 좀 극악한 옵션을 넣었을 때는 뭐 예를 들어 휠 패키지라고 그러면은 그 손잡이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이 들어가면은 바퀴의 휠까지 사이즈업을 해야 되는 뭐 그런 패키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휠이 같은 거지 손잡이 스티어링 휠이랑 바퀴 휠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옵션을 장난질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G폴 엑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 럭셔리에도 웬만한 그냥 G폴 엑스턴의 느낌이 나는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의 예상을 더 해보자면은 쌍용이 지금까지 항상 해오던 일인데 제가 그 전에 액티언 스포츠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을 때 2010년식이랑 2011년식이랑도 깡통 옵션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샀었던 2011년식의 액티언 스포츠가 깡통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필요한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G폴 엑스턴도 작년에 나왔을 때랑 지금 나왔을 때랑 옵션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예전에는 럭셔리하고 마제스티 사이에 프라임이라는 옵션도 따로 있었는데 그 옵션도 변화가 있었고, 자 여기서 제가 어떻게 그러면은 쌍용이 옵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제 생각에 내년에 팰리세이드가 이제 출시가 되고 쌍용 G폴 엑스턴에 옵션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옵션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쌍용 G폴 엑스턴은 럭셔리뿐만 아니라 다른 옵션들에서도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가 선택사항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자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스마트 하이빔, 그러니까 뭐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능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인 건데, 이게 팰리세이드에서는 그냥 깡통에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능형 안전 기술이라 그래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경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뭐 조금씩 말은 다르지만, 그리고 쌍용에는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이 없지만 그냥 기본적인,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을 뺀 기본적인 안전 사양, 안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G폴 엑스턴에서는 어떠한 사양이든 선택이었지만 팰리세이드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아마 내년부터는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는 럭셔리부터 기본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소폭 상승할 수는 있겠죠. 작년 G폴 엑스턴 럭셔리 트림이랑 지금 럭셔리 트림이랑 가격도 달라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럭셔리가 그때의 럭셔리보다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가격을 소폭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럭셔리를 선택하지 않았고 저는 유라시아 에디션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G폴 엑스턴을 사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유라시아 에디션 3,795만원, 그러니까 개별 서비스에 포함해, 그러니까 인하를 분을 포함해서요. 아니면은 헤리티지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이게 쌍용에서 플래그십 모델이잖아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좀 제일 비싼 SUV 중에 하나고,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뭐 돈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최고 풀옵션 이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돼요. 아니라고 하면은 되게 실속 있는 유라시아 에디션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럭셔리랑 유라시아 에디션을 고민을 하다가 유라시아 에디션을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럭셔리 트림에서 저는 좀 탐났던 게, 저는 20인치보다 18인치 휠이 더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인치 휠인데도 유라시아 에디션에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블랙 헤드라이닝과 그리고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들어갑니다. 이거 되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블랙 헤드라이닝은 뭐냐면은 실내 천정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겨우 10만원짜리 옵션인데 럭셔리에서는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G4 엑스터 뭐 구경을 가보셨던 분들은 내장 뭐 인테리어가 블랙이건 아니면은 뭐 브라운이건 천장이랑 옆에 A 필러, B 필러 같은 데가 블랙으로 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라시아 에디션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블랙 헤드라이닝과 그리고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아시겠지만 자동 그 트렁크죠. 그러니까 이 정도 차급에서 그냥 손으로 왔다 갔다 수동식 그 트렁크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허영심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차급에는 자동 트렁크가 저는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도 유라시아 에디션을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뭐 대다수의 분들은 18인치보다는 20인치 휠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 9.2인치 이 미러링 내비게이션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라시아 에디션을 합리적인 네, 소비자들은 선택을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최고급으로 가지 뭐. 왜냐면 이 헤리티지 최고급 모델에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4륜을 기본적으로 넣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4륜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제스티에서 한 200 정도 추가되는데 거기다가 조금 쓰다 보면 그냥 뭐 하지 뭐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유라시아에서 이러한 옵션들을 다 넣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최고급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트의 차이도 있고. 근데 저는 이런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딱히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아까 펠리세이드에서 후축방 모니터 같은 그런 최신 기술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뭐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없어도 주차를 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막 이런 옵션을 넣거나 그러기는 뭐 그럴 이유는 잘 못 느꼈어요. 그래서 유라시아 에디션을 선택을 했는데 자 제가 봤을 때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도 물론 깡통에다가 기본적인 옵션들만 추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펠리세이드 한 4천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견적을 짜보면은 그 펠리세이드에서 정말 그래도 펠리세이드니까 있어야 될 깡통에 약간의 옵션을 붙이면은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G4 엑스턴을 물론 이 헤리티지 최고급 옵션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유라시아 에디션이나 아니면은 럭셔리 에디션의 비중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럭셔리 에디션이 내년에도 개별 서비스 인하가 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올라서 한 3,500만 원 정도 돼도 일단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블랙 헤드라이닝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스마트 테일게이트도 여기서 선택이 가능한 그 정도의 옵션 조정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럭셔리와 유라시 에디션 사이에 한 가지 그런 선택사항 옵션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저는 주포렉스턴의 썬루프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펠리세이드는 그 2단 썬루프 있잖아요. 그거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썬루프는 선택을 하지 않았었고 아마 3열 시트 G4보다 펠리세이드 3열 시트가 훨씬 넉넉하잖아요. 3열 시트가 필요한 정도의 차를 타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따가 산타페도 얘기도 잠깐 할 텐데 산타페를 안 가고 펠리세이드를 가실 것 같아요. 물론 산타페의 3열을 선택하실 분은 거의 100% 펠리세이드로 가실 것 같고 G4 엑스턴에도 3열 시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3열을 진짜로 사람을 태울 용도로 쓰실 거라고 하면은 아마 그런 분들은 펠리세이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G4 엑스턴을 사시는 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SUV를 사시는 분들이 4륜은 기본적으로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4륜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가격을 책정을 하면은 제가 아까 예측한 한 3,5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아마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한 3,700만 원 정도 아니면은 유라시아나 아니면 다른 옵션들을 해서 3,700에서 3,800
3,700에서 3,900 정도의 가격 예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G4 렉스턴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산타페나 아니면 소렌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G4 렉스턴이 그의 판매량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SUV 내 인기 있는 차종이었잖아요. SUV 전체 순위에서 한 10위권 정도, 10위 하는 차량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쌍용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더 큰 차체, 산타페보다는 더 큰 차체, 그리고 실내 공간도 아무래도 조금 더 여유로워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G4 렉스턴을 그래도 구입하시는 분들이 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팰리세이드 풀옵션이 4,900 정도, 아까 4,700 정도 되는데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물론 풀옵션이 훨씬 더 좋긴 하지만 3,700에서 900 정도여도 렉스턴의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G4 렉스턴을 풀옵션으로 가게 돼서 한 4,700만 원 정도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팰리세이드로 더 많이 가겠지만 그냥 이 정도에도 G4 렉스턴의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게다가 이제 차급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G4 렉스턴이 의외로 경쟁력이 있고 이게 지금 12월 달에 G4 렉스턴 구매 조건인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이 구매 조건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올해보다는 그래도 내년. 왜냐하면 개별 소비세 인하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샀을 때도 몇 달 전에 사업자 출고 50만 원 DC 이런 거 없었거든요. 이런 거에 추가적인 뭐 명목상의 DC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게 4.9% 5.9% 이런 거 사람들 사실 거의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저금리 할부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차 자체의 가격을 뭐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 같은 기존의 소비자나 아니면은 나중에 쌍용을 길게 봤을 때 그런 짓을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차 가격 자체를 낮추는 게 아니라 이런 명목상의 할인이 조금 더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산타페도 보면은 산타페 뭐 계약을 취소하신 분도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산타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9,000대씩 막 한 달에 판매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생산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현대차 안에서의 이야기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은 저는 팰리세이드가 나오면서 뭐랄까 우리나라의 차의 개념들이 좀 더 바뀐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한 10년 전 내 생각을 해보면은 그랜저는 사장님 차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랜저가 사장님 차 같은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대 이상의 성공한 사업가가 사는 느낌이 그랜저였다라고 하면은 뭐 한 40대가 타는 차 하다가 요즘에는 30대 분들도 그랜저를 꽤 탄단 말이죠. 제 느낌에는 예전에 아주 옛날에 그랜저 느낌을 내려면은 지금은 벤츠 E클래스 정도는 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아빠들의 차가 산타페나 소렌토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성공한 아빠들의 차가 팰리세이드 정도 되는 차를 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타페가 지금까지의 위치보다 뭐랄까 조금 준중형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약간 저렴하게 타는 차 같은 느낌, 뭐 절대로 이렇게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의 개념들이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산타페가 이제 비싼 차라는 인식보다는 그냥 적당한 가격에 타는 차 정도로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소렌토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한 10년 전, 아니면 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소렌토 타면은 와, 저 한 부장님 차 정도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젊고 더 낮은 직급의 사람들도 그러니까 요즘에 옛날보다는 많이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조금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렌토나 산타페도 풀옵션으로 사시는 분들도 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산타페도 7인승의 3열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의미 있는 7인승을 3열을 사용을 하실 분들은 아마 팰리세이드로 가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산타페를 하나하나 언급을 드리진 않겠지만, 산타페의 뭐 기본적인 이렇게 알뜰살뜰한 옵션들만 넣어서 3천만원 한 중반대, 한 3,500만원 정도대의 가격에서는 산타페를 구입해도 웬만한 옵션들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타페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9,00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 많이 줄어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주차 환경이나 그런 것에서 사실은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G4 엑스턴도 제가 타고 다니지만 조금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 운전자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팰리세이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산타페나 소렌토를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산타페도 그렇고 산다라면은 가솔린 모델을 살 것 같긴 해요. 자, 아무튼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팰리세이드를 산다라고 하면은 풀옵션을 갈 것 같아요. 4,800만원 정도. 그리고 좀 더 쓰시는 분들은 뭐 5천만원, 그러니까 세금 빼고요. 그렇게 정도 할 것 같고, 제가 또 G4 엑스턴을 이번에도 뭐 유라시아 에디션으로 샀지만 추후에도 아마 쌍용은 옵션들이 조금 더 착해질 것이다. 그리고 타겟층이 풀옵션보다는 유라시아나 럭셔리 정도의 그 트림에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4천만원 이하대에도 이 정도 크기의 대형 SUV를 살 수 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를 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시는 쌍용의 브랜드 가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G4 엑스턴을 구입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3,700만원에서 한 3,900만원 정도, 물론 풀옵션을 사시는 분들도 계속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쪽의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사이즈에서 좀 아기자기하고 좀 디자인 신뢰도 조금 감각적인 그러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분들은 조금 더 한 3,500만원, 산타페도 뭐 4천 정도까지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현대기아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타페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팰리세이드를 산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풀옵션이 가장 유의미하기 때문에, 물론 깡통도 괜찮게 나오긴 했지만 팰리세이드 뭔가 그냥 되게 비싼 차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은 풀옵션 할 것 같거든요. 그 때문에 의외의 G4 엑스턴과 산타페도 선방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저의 좁은 식견이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 일단은 팰리세이드랑 G4 엑스턴도 어떻게 그러한 조건들이 바뀌게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아무튼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쌍용 직원도 아니고 현대차 기아차 직원도 아니고 한 브랜드만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이렇게 서로서로 경쟁을 해서 소비자들이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한국 차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저는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차를 살 때만 하더라도 요즘 뭐 굳이 외제차를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 정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내년에 출시되는 아우디 같은 차를 보니까 와, 얘네들이 한 단계 더 진화를 했네, 독일 차들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독일 차들도 한국 차가 막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라고 해서 더 좋은 상품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따라가려고 더 좋은 상품 만들어내고,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를 좋아하고 또 소비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즐겁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편가르기식의 생각보다는 그냥 이러한 과정들을, 그리고 저처럼 예측하는 것도 좀 즐겁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림 그리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그림 같은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